여러분, 51억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자녀 결혼 자금, 아니면 평생 여유롭게 살 노후 자금. 그런데 누군가는 이 돈을 단 한 끼의 점심 식사에 썼습니다. 2019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1억 원을 내고 단 한 사람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110조 원의 재산을 가진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51억이나 내고 밥을 먹다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 한 끼 식사 자리에서 버핏에게 투자 비법을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그 조언 하나로 100억, 1000억을 벌 수 있다면 51억은 오히려 싼 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51억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핏의 조언을 들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료로 그 51억짜리 조언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조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3가지를 지금 이 시간에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IMF 때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지만 원칙은 있다는 것을요. 그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자, 첫 번째 조언입니다. 2020년 주주총회에서 한 사람이 버핏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버핏님, 당신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정작 버크셔는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까? 저도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핏의 대답을 듣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는 주식을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 시점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장기간 보유할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주식을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이 살 타이밍인가를 고민합니다. 뉴스를 보고 전문가 유튜브를 찾아보고 증권 방송을 봅니다. 모두가 지금 사라, 아니다 기다려라를 외칩니다. 그런데 버핏은 말합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가 50% 폭락해도 느긋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주식을 하세요. 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경험했습니다. 제 계좌가 반토막이 났을 때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그 후 주식이 3배, 5배로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핏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12년 보유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2030년 보유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냥 오래 들고만 있으면 돈이 불어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버핏이 소개한 한 경제학자의 연구를 듣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920년대 에드거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주식이 좋고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채권이 좋겠지? 아주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주식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보이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회사는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회사에 투자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또 투자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록펠러, 카네기, 포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난 부자가 됐을까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제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를 회사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잘 투자하는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게 세 번째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명문 경영대학원을 나와야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버핏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투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절제력. 둘째, 기업의 기본을 이해하는 능력. 셋째,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능력. 저는 이 세 가지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특히 세 번째,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소비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차를 탑니다. 그런데 이걸 투자와 연결시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요즘 제가 투자한 회사의 제품을 일부러 사서 써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회사 주식을 샀다면 그 회사 제품을 사서 먹어봅니다. 맛있으면 계속 투자합니다. 맛없으면 비중을 줄입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투자입니다. 버핏도 코카콜라에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매일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마시니까요. 애플에 투자한 이유는 사람들이 아이폰 없이는 못 사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우리 손주들이 무슨 앱을 쓰는지,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이런 게 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버핏의 조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간을 버티세요. 둘째, 돈을 벌어서 재투자하는 회사를 찾으세요. 셋째, 소비자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이게 51억짜리 조언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원칙들을 알고 나서 투자 성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주가를 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지금은 좋은 회사를 찾아서 편안하게 보유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제를 잘 몰라서, 시작이 늦어서, 이런 건 핑계입니다. 버핏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좋은 회사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로워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